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CMS 서초 초등 중등부 총괄 원장이자 올해 이제 11월부터 이제 고등부 저희 CMS에서 클라이맥스라고 해서 고교학점제에 이제 최적화를 시킨 학원으로서 고등부 클라이맥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초 대치 고등부 원장을 맡고 있는 박리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2세대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 2세대가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전의 입시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예비 고1 이제 학부모님들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봤을 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가는, 여태까지 트렌드에 맞게 가던 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혀 다르니까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 아이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느끼시면서 내년 1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교 가기 전에 중요한 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겠까?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특목고를 갈까?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갈까? 아니면 지역 자사고를 갈까? 이런 고민들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 동네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갑반고를 갈까? 뭐 일반고를 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 그 설문지를 이제 조사할 때 어느 학교를 희망하시는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단대부고, 휘문고, 중동고, 뭐 여고로는 숙명여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오늘의 초점은 특목고랑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저희가 이제 2월에 추후에 다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역 자사고와 이 동네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원 많은 학교를 갑니다. 인원 많은 학교를 가야 되면은 뭐가 좋을까요? 등급 따기가 좀 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예를 들어 400명이면 저희가 이제 10%로 1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40명이 1등급이야. 이따 한번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게 고등학교를 판단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좀 공부 상대적으로 안 하는 학교를 가게 되면은 내신 따기 좀 수월하겠지. 그럼 최상위권 가서 내신으로 대학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뭐 분위기 좋은 학교, 우리 애는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는 친구야.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를 가야 돼. 뭐 보통 그러면 자사고 이런 데가 되겠죠. 또는 수능 준비 잘해주는 학교, 어떤 데가 있을까요? 수능 준비 잘해주는 학교는 휘문이 이제 수능 실적이 좋죠. 그럼 수능 준비를 잘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입 실적 좋은 학교, 휘문이죠 또. 휘문도 좋고 사실 이 동네는 다 좋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일까? 교육과정 편성이 잘 된 학교. 이것도 좀 고교학점제니까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문과, 이과 유리한 학교. 뭐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느낌이고요. 생기부 잘 써주는 학교. 요거는 이제 뭐 저희 전국 단위 자사고가 보통 생기부 잘 써줘서 학종으로 대학을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남녀공학이냐, 과학중점 학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 애한테 물어보면요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를 한번 잘 보셔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학교별로 등급 바뀌는 거, 이거 5등급제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숙명여고 이게 대치 서초 송파예요. 400명 이게 올해 기준인데요. 뭐 물론 휘문고는 올해 미달이 떴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자사고 지원에 휘문고에 중동고는 한 1.5, 6 이 정도로 경쟁률이 나왔는데 휘문고는 0.8이 안 됩니다. 약간 쫄아서 안 간 느낌도 있을 거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 다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현재 인원대로라면 이렇게 봤을 때 숙명여고 가면 42등만 하면 1등급이네? 143등 안에만 들면 2등급이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 중상위권만 해도 2등급 안에는 들 수 있구나 이런 판단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진선여고 같이 인원이 좀 적은 학교를 보면은 좀 100명까지밖에 안 되네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인원 많은 학교를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입학 실적을 또 봅니다. 입학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 중동, 휘문, 단대, 숙명, 중산, 진선 여기가 이제 대학교 실적이에요. 사실 인원으로만 따지면은 이렇게 되지만 퍼센트로 보면은 사실 진선여고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인원이 방금 적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중동이든 휘문이든 보시면은 수시 인원보다 정시 인원이 훨씬 많죠. 이게 이제 정시형 학교구나. 경쟁이 너무 빡세서 내신 따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반대로 보시면 하나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시면은 정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능 대비를 뭔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학생부 생기부를 잘 관리해가지고 대학을 보내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휘문고 보내면은 뭐 정시로 서울대 금방 가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실적이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요. 물론 근데 여기에는 N수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여태까지의 트렌드로 고등학교를 고르는 방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현행 입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있냐면요. 자, 내신을 잘 땁니다. 내신형 학교에 갑니다. 이 동네에서는 사실 별로 없지만 뭐 굳이 뽑자면 막 개포고등학교나 뭐 중대부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서 내신 잘 따서 대학을 가자. 시험이 조금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 1.0 찍고 대학 갈래. 이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신 성적이랑 뭐 내신 생기부 관련된 세특을 보고 비교과 요소들 생기부랑 뭐 출결이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된 친구들을 위한 논술 전형. 이번에 연대에서 논술이 좀 문제가 됐었죠. 그 논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능을 보고 정시로 대학을 이제 성적표가 다 나오고 아이들이 정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고3이 제일 바쁠 때죠.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2028 개편이 되면서 점점 섞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뭐 내신만 잘해서 교과를 가는, 예를 들어서 이 동네를 조금 벗어난 경기도나 아니면 저기 강을 건너서 위쪽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신 1.0 따는 친구들이 수능 보면은 3등급, 1등급을 못 받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수능으로 못 가죠. 근데 이 동네는 아주 특이하게도 내신에서 4등급, 5등급을 받는 애들도 수능은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으로 학교를 갈 리가 없겠죠. 내신으로 가면은 임서울 거의 될까 말까인데 수능 보면 다 1등급 맞을 자신이 있다. 휘문고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으로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섞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5등급제, 고교학점제, 그리고 수능 과목의 변화 때문이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 아이들한테 불러올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능. 미적투와 기하가 삭제됐고요. 사회와 과학을 다 통합으로 문이과를 통폐합을 시켜버렸죠.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등급이 변별이 안 될까요? 등급이 변별이 안 될 일은 없어요. 평가원은 어차피 줄 세우기 9등급제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서라도 다 같이 확통을 보더라도 난이도를 높여서 그냥 1등부터 1, 2, 3, 4, 5등급을 다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건 변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 어머님들은 대학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학교에서 수능 만점자를 뽑을 건데 수능 만점자를 뽑으려고 해요. 근데 얘가 과학을 잘하는지 사회를 잘하는지 미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안 되죠. 이 수능에서는. 점수만 높다고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별력이 약화가 된 겁니다. 대학에서 너희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능이 올 1등급인데 내신에서 미적분 2를 안 했습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수능만으로는 볼 게 없어요. 얘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볼 수밖에 없죠? 학교 내신, 학생부, 너 무슨 과목 들었어? 이걸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능 만점인데 과탐을 안 했어요. 의대에서 뽑을 수 있을까요? 안 뽑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서울대, 고대, 연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게 2029 수능이에요. 근데 2026, 2027, 2028. 이제 2028이 첫 시작이죠. 고교학점자 대입 개편에.
점점 정시부터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만으로 대학을 못 간다를 갑자기 확 바꾸면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 스멀스멀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28에 갑자기 뚝 변하는 게 아니고 2026, 2025, 2026, 2027 계속 조금씩 지금은 5%, 10% 정도거든요. 그럼 20%, 30%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차피 정시로는 대학 갈 수 있는 게 없다. 뭐 정시 파이터라는 말씀 단어 들어보셨죠?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고1 때, 고2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정신 딱 차리고 저 이제 대학 가겠습니다 해서 공부를 빡 해서 고3 때 바짝 해서 정시로만 대학을 갈 수 있던 세대가 이제는 없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았고 미적투를 안 들은 친구랑 수능 수학은 2등급인데 미적투를 이수한 친구를 공대의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누굴 뽑을까요? 조금 아쉽지만 얘를 뽑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적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적이 좋다. 5등급제니까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올 1등급 받으러 갈 거야. 이 판단이 이젠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수능에서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수 과목을 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럼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고등학교 가서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정시로만 갈 수 없는 수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 수능의 변화는 요걸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내신을 보겠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개편이 됩니다. 4%, 7%에 현재 1, 2등급 하는 이 최상위권의 친구들이 다 1등급 처리를 받아요. 그러면 1등급을 받던 친구들은 기분이 나쁠 것이고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물론 갑자기 제가 9등급제를 하다가 5등급제를 느껴보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체감은 못하겠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9등급제와 5등급제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9등급제에서 1.25 안쪽이면은 의대 라인이에요. 의대 라인. 거기서 뭐 1.0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1점 완전 극초반인 데가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타기가 됐어요. 5등급제로 바뀌면 다 1등급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너도 1등급이야, 너도 1등급이야, 너도 1등급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누굴 뽑아야 돼? 그 중에서도 누군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 건데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최상위권이 변별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00명, 아까 숙명여고 400명 이런 데였죠? 400명에서 A, B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A가 훨씬 잘하죠. 이게 보편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등급제에서는 요거 3등급 하나 찍고 나머지가 다 1등급으로서 1.4를 찍었어요. 이 친구는 좀 어정쩡해서 다 2등급입니다. 자, 10%로 바뀌었어요.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잘했는데 영어 한번 삑사리가 났는데 얘는 1.2 취급을 받는 거고 얘는 어정쩡하게 좀 했는데 40등 안쪽에 턱걸이로 딱 들어오니까 1.0을 받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누가 봐도 A가 더 잘하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신에서 1.0을 받으려면 특화된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적당히 다 잘해야 됩니다. 적당히 다 잘해야 된다. 적당이라는 게 아주 애매하긴 한데요. 적당히 다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난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계속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이것에 이제 균질함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 고등학교를 가려면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보다 지금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거의 1, 2, 3세대 친구들은 할 게 훨씬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최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서 방금처럼 최상위권 변별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막 가져올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신으로만 대학 못 간다. 지금도 있어요. 수능 최저라는 게. 그죠? 내신 1.0인데 이거 믿을 수 없어. 일반고랑 다른 학교랑 이 동네랑 저 동네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합 5등급을 만들어 와. 두 과목 합쳐서 5등급을 만들어 와. 두 개 합쳐서 3등급을 만들어 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더 강화가 되겠죠. 또는 내신만으로 성적만으로 안 되겠다. 약간 종합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겠다. 다시 말하자면 수시도 정시화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시도 정시화가 되고 있고 정시도 수시화가 되고 있고 뭔가 하나만 극단적으로 하는 상황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느껴주시면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들어야 될 과목입니다. 이 중에 다 듣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통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랑 우리 고교학점제가 반영됐을 때랑 똑같이 상대평가 과목인데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는 과목입니다. 자, 여기는요. 원래 여기서 한 70% 정도는 현재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고교학점제에서는 다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5등급제가 됐으니까 편해지겠지. 이거는 아이들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은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상대평가 과목 수준이 무조건 늘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한 개도 없다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게 1학년, 2학년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3학년 때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감도 늘어납니다. 절대평가로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상대평가 과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더욱 다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다 잘해야 됩니다. 자, 예, 그럼 다시 한번 이 현행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학생부 교과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응, 안 돼. 이거 볼 거야. 수능 최저 가져와. 가 되는 거고요. 나 그럼 수능 보고 대학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응, 안 돼. 내신이랑 학생부 가져와. 가 대학교 입장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은 내신과 수능을 다 챙겨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이제 현재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고등학교는요. 내신형 학교, 등급 따서 대학 가자, 인원수 많고 시험 대비 수월한 곳,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은 학교 이런 데를 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학종형 학교, 활동해서 대학 가자, 생기부 잘 써주고 활동 많은 학교 뭐 대표적으로 하나고 이런 데가 있겠죠. 전국 단위 자사고.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도 지금 좋아요. 수능형 학교, 내신 버리고 수능 위주로 가자, 휘문고 피 터지게 내신 박 터지게 싸우고 아 어차피 안 되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서 가자, 면학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자, 수능으로 가자.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이걸 계속 미는 학교는 이번에 휘문고처럼 미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부 교과는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된다. 학생부 종합은 볼 게 더 많아졌다. 수능은 진로 변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볼 게 더 많아졌다. 2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뭘까요? 자, 현재는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가요. 가서 1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럼 2학년이 되는 2월 28일에 생기부 관리를 마감해요.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학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1년 단위가 아니고 학기 단위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생기부를 2배를 더 쓰게 되는 거죠. 500자가 1000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도 변별이 안 되고 이것도 변별이 안 되는데 필연적으로 뭘 볼 수밖에 없다? 생기부를 보겠다. 그래서 너가 어떤 친구인지 좀 확인해 볼래?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졌다입니다. 자, 대학 입장에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지금 이 친구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합격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느낌상 B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B가 합격을 했어요. 내신은 이 친구가 조금 더 높은데 수학을 조금 더 잘했고 과학도 조금 더 잘했죠. 성균관대 컴퓨터 교육과입니다. 아, 이게 성적만을 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실사례가 되겠죠. 별 차이가 없지만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도 중요하다. 이게 이미 2024 대입이에요. 이게 2024 대입.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입니다. 누가 붙었을까요? 2.5, 3.03, 1.87, 2.68, 2.35. 1.87 정도는 돼야지 서울대 가는 거 아닌가? D입니다. 이상하죠? 이게 이미 성적만으로 안 가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걸 점차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 2025, 6, 7, 8. 8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고 9는 이제 어머님들의 자녀가 되겠죠. 성적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더욱 변별이 안 되니까.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수학을 좀 잘했네. 좀 납득된다. 이런 것들도 있겠고 어떤 물화생, 물화 이런 거 들어가지고 투 과목을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해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걸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고3 애들 졸업을 시켰을 때 세화고예요. 저는 서초에서 고등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치도 하고 있는데 서초에서 3.04 세화고 내신 3.04입니다. 3.04. 근데 활동 우수형 학종을 좀 많이 챙겼거든요. 연대 제일 높은 공대과를 붙었습니다. 3.04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목표가 어디다? 의대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2.6 받은 친구는 떨어졌어요. 1차에서 그냥 바로 광탈을 했습니다. 이게 내신이 0.4나 차이 나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 뭐다? 생기부 관리.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는 더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세특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재적 학생 수입니다. 인원이에요. 인원. 학교별 인원. 여기 보시면 자퇴생입니다. 자퇴생.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서울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한 30명 될 것 같죠? 120명입니다. 120명. 120명 어디 가려고 자퇴하는 거예요? 난 서울대가 수준에 안 맞아서 자퇴를 할까요? 의대 가려고 하겠죠. 그죠? 중앙대 한번 볼까요? 400명 자퇴합니다. 뭘까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앙대 높은 과랑 고려대 낮은 과는 수능 기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한 두세 문제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학생들은 내가 실수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문제만 맞았어도 학교가 바뀌는데 한 문제만 맞았어도 학교가 바뀌는데 그 아쉬움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거죠. 반수라도 하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자, 다시 실제로 보세요. 재학생이 2019년도에 45만 명이었어요. 근데 32만 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27%가 줄어들었음에도 N수생의 비율은 18%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뭐다? 아쉬워서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이런 생각으로 재수와 반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학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런 일이 계속 많아지면은 학교에서는 제가 등록금 500만 원짜리 학교인데요. 이 과에서 100명을 받았어요. 정원을 딱 받았더니 한 학기 지났더니 40명이 자퇴를 해버리면 제가 연간 계획한 학사 일정 운영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에서는 자퇴를 안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대학교의 마인드겠죠? 그럼 성적만 높다고 뽑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대입니다.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될까요? 절실한 학생. 절실한 학생을 뽑아야겠죠. 그 어떤 절실한? 대학에선 한 명이라도 덜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절실한 학생. 바로 진로 역량이 우리 학과와 잘 맞는지, 너가 우리 과를 좋아하는구나가 느껴지는지, 그러면 얘네들을 뽑았을 때 자퇴율이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아무나 뽑으면 성적 높다고 냅다 뽑아버리면 의대 간다고 다 나가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안 뽑아야겠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생기부를 의대 코스로 쫙 짠 친구들은 오히려 떨어져요. 안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엔 진로 역량.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 전공 적합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입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에서 그냥 다 이 막 거의 대학원 논문 수준의 내용들을 애들 생기부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걸 한다고? 좀 너무 허구성이 뛰어난 것 같으니 너무 만들어진 기계 같은 느낌이 드니 전공 적합성 안 볼 겁니다. 진로 역량을 볼 겁니다. 오히려 전문성보다는 내가 너 이과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인재예요. 뽑아주세요 라는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학생들로 돌아가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 역량을 어필해야 되겠죠. 뭘로 할까요? 저 진짜 과학 너무 좋아해요. 이게 아니고 세특,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할까요? 바로 교육과정 편성표, 편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 다 잘해야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안 되는,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이제 대입을 치러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 교육과정 편성이 학교마다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내가 아무 학교나 가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교육과정 편성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인원 많은 학교를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인원 많은 학교는 그쵸. 내신 따기 쉽다는 게 아직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반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예요. 그럼 전체 인원이 너무 적겠죠? 근데 이 학교는 50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기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를 어디가 더 잘 되겠습니까? 10명짜리가 더 잘 되겠죠. 저도 사람인데요. 50명 관리 형식적으로 하다가 얘네들은 비슷하니까 복붙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10명은 한 땀 한 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원 많은 학교가 마냥 좋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인원이 적으면 또 그것도 아니겠지만 적당한 학교. 적당한 학교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판단 기준이 1순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인원 많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이런 건 판단 1순위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생기부와 내 진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바로 이쪽입니다. 교내 프로그램이 많죠. 교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이게 1순위 쪽이 될 거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인원 많은 학교나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요거는 그래도 뭐 수능 준비 잘해주는 학교 요게 이제 현재 대입의 시점에 있던 거니까 조금은 뭐 그래 요게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머님들 제가 요거 4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요 부분을 아이들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내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이 뭔지 뭐 진로 활동이 있고 교과 활동이 있고 생활 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일반고랑 자사고를 좀 비교를 하자면요. 일반고 보니까 17개, 상문고 뭐 12개, 숙명여고 15개, 동아리도 엄청 60개, 50개 이렇게 많네. 자사고는 중동고 14개, 58개.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죠?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일반고의 프로그램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탐구 활동, 뭐 등등등. 학업 중단 예비 자퇴하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자, 그죠? 그 자사고도 자퇴하는 친구들이 좀 많죠. 근데 일반고 자퇴랑 자사고 자퇴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고 자퇴는 진짜 공부 안 해라는 자퇴가 있고 자사고 자퇴는 나 수능 보고 대학 갈래라는 자퇴가 요즘 좀 있긴 한데요. 자, 자사고의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이름부터가 좀 다르죠. 아, 이 동아리 이 활동하면 뭐다. 나 뭐 가고 싶다가 어필이 됩니까? 의대 가고 싶다. 이거 하면 뭐죠? 공대 막 이런 느낌이죠. 학교마다 이게 어떤 특정 한 학교의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잘 깔아주는 학교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학교가 실적이 좋아, 인원이 많아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 이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숙명여고에 전화해서 거긴 무슨 활동이 있나요? 또는 뭐 그런 브로셔 같은 게 있으면 좀 학교 소개 브로셔가 있다면 주세요. 이걸 보시고 아, 우리 애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이거 아주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기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반고의 생기부예요. 국어, 사회, 과학, 뭐 250자, 203자, 143자 막 이렇게 썼습니다. 써줬어요. 그래서 뭐 나름 잘 써준 것 같습니다. 자사고를 보겠습니다. 500자를 써야 되네. 거의 꽉꽉 채웠죠. 1학기, 2학기 나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요. 이런 게 이제 몇 배? 2배.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문성을 좀 보여주죠. 국어, 문법 요소인 높임 표현,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좀 메인 과목이 아닌 은미체 한번 보겠습니다. 은미체, 체육, 음악, 미술 이게 일반고예요. 학습 태도와 언행이 바르며 명랑한 얼굴로 그부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 타인을 위한 이해와 배려심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체육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죠? 칭찬을 써놓으셨습니다. 칭찬을. 자사고로 가보겠습니다. 체육 벌써 뭐 활동량이 많고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운동 관련된 얘기들을 막 써주고 있단 말입니다. 400자, 음악 450자 열심히 써주시죠. 물론 모든 일반고가 다 저렇게 앞에처럼 쓴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또 이렇게 잘 써주실 거고 한데 일반적으로 약간 자사고와 일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사립과 공립도 현실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죠?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 편성표는요.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어떤 진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뽐내기 위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문과생인데 휘문고를 갖다 망하는 겁니다. 세화고를 갖다 무조건 망합니다. 왜? 뽐낼 수 있는 과목을 안 깔아줬어요. 왜? 학교에서는 90%가 이과인데 문과 과목을 아예 안 깔진 않겠지만 특화되어 깔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첫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한 건 수강 과목이 뭐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걸 듣고 나 과학 잘하는 사람이니까 뽑아주세요라는 걸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수강 과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스토리텔링을 쫙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수능 과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학점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타 대입 요소는 어떻게 돼요? 이 기타 대입 요소가 뭐냐면요. 생기부 관리해 주는 거랑 종합, 논술 전형 준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등급 따기가 쉬울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인원이 많이 몰리냐 안 몰리냐.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과정 편성표가 고교학점 되니까 수강 신청하는 거잖아요. 어머님들 대학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은 엄청 몰려가지고 마감되고 어떤 과목은 거의 있네 없네 폐강될 위기에 놓이고 그런 거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수강 신청했는데 그 반에 10명 있다. 등급 따기 어렵겠죠.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뭘로? 편제표로요. 편제표가 딱 보면은 이거는 분산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S학교를 분석을 해볼게요. 학교의 이름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S학교는 빨간색, 노란색, 진한 초록, 연한 초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과목명이 다 이제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혼동이 좀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빨간색은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 영어 1, 영어 2, 독서와 정보 합법과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과목이죠. 수능 통폐합이 되면서 미적 2가 이제 수능 과목에서 빠졌다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물화생지 있죠. 물화생지. 그게 이름이 이게 이제 물화생지 2인데요. 2를 뜯었어요. 이렇게 4개로. 아니 2개씩. 2개씩 뜯어서 얘가 뭐 물투 1권, 물투 2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한 초록색은 학종 논술 전형이고요. 절대평가 A부터 C까지만 있고 뭐 또는 패스, 노패스 과목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대평가 과목은 A부터 E까지 있는 현재 중학생들이 보는 거랑 동일합니다. 자,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왜 절대평가를 이쪽에 몰아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겠고 논술은 왜 여기다 깔아놨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학교를 보면요. 32학점씩 균일하게 학교를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학교 한번 볼게요. 아직 제대로 분석 안 했습니다. 아직. K학교입니다. 자, K학교의 가장 이상한 점을 하나 좀 볼까요? 바로 밑에입니다. 30학점이고요. 1학년 때 조금 더 하세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3학년 2학기 때 수능 준비해라. 약간 이런 의도를 좀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섬세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실제로는 얘랑 뭐 이거 말고는 뭐 큰 차이가 안 보이는데 뭐 그냥 선택하는 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특목고 과목이 얘가 조금 더 적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S학교 수강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S학교 아까 처음에 보셨던 학교 1학년 때는 다 공통이고요. 2학년부터 수강 신청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이 수강 신청을 1학년 때 해요. 1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정신없이 애들 아무 생각 없을 때 1차 초안을 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이 막 분석을 해서 여기 많이 몰렸네? 없네? 폐강할 거 확인한 다음에 9월에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9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게 2학년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2학년 때도 또 똑같은 코스로 가서 3학년 과목을 듣겠죠.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수강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과예요. 전 공대를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택 5죠. 택 5. 뭐 선택해야 될 거예요? 수능 과목 무조건 선택해야죠. 이거 선택해. 2개 선택했습니다.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습니다. 공대 갈 건데. 선택해야겠죠. 과학 선택해야겠죠. 별로 걱정의 요지가 없습니다. 사회 아니면 과학. 오케이.
물화생 듣겠스. 됐습니다. 2학년 2학기로 가요. 뭐 들어야 되죠? 미적분투 무조건 들어요. 수능 과목 아닌데요. 안 들으면 대학에서 안 뽑아줍니다. 대학에서 반드시 과마다 원하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교 예를 들어 서울대 뭐 기계공학과를 가시면은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미적투랑 기하랑 물리 해와. 그럼 우대 해줄게. 반대로 말하면 안 하면 안 뽑을게 라는 말이죠. 자, 그럼 미적투 들어야 됩니다. 확통 수능 과목이니까 들어야 되겠죠. 이 기하 못 듣는데? 기하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과탐을 들어야 될까요? 기하가 근데 또 여기 또 있는데? 그죠? 그러면 과탐 3개를 가지고 가자. 난 물화생 좋아하는데 물화생 2도 좋아해. 좀 어필했어요. 지금 과학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학년으로 갔어요. 맛있는 과목 있습니다. 특목고 과목 있죠. 다른 학교엔 맨날 깔리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런 건 다 다른 학교 모두 공통으로 깔려요. 이 학교를 가면 들을 수 있는 저 과목 들어야겠다. 저거 듣습니다. 이 중에 하나 들을 수 있겠죠. 택 2였기 때문에 기하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상정을 했냐면, 자, 여기다 제가 위에다 메모를 해놨어요. 이 학교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국어잖아요. 내신이 좀 적당히 망한 친구예요. 내신으로 이제 뭐 어필이 잘 안 되는 친구입니다. 성적도 안 나오고. 수능 대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대비 수업.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이거 수능 대비 해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과지만 법과 사회 문제 탐구 들을 수도 있어요. 왜요? 수능 과목이니까. 여기서 좀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2학년 때 판가름이 나면 3학년 때 수능 위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내 진로 역량을 뽐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 그죠? 자,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그냥 나 내신 계속 과학은 좀 뽐낼게 해서 3개 계속 가져갑니다. 3, 3, 3 가져가는 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교는 둘, 셋, 둘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3, 3 가져갈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이제 뭐 대충 여기서 이제 고른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절대평가가 3학년 2학기 때 깔렸다. 내신 부담 줄여줄 테니 이 과목 들어. 그리고 수능 준비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고, 아직 너 뽐내는 거 더 못했어? 더 해. 이런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수능 준비해줄게. 해. 이런 느낌. 자, K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K학교예요. 자, 이 K학교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 뭐냐면 요 밑에 음악 미술이 있죠. 음미에 대해서 4학기 중에 2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2번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언제 들을까요? 빨리 여긴 부담되니까 2학년 때 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2학년 때 2개를 듣잖아요. 여기 하나씩 들었다고 해봅시다. 음악을 하나 들었어요. 택 몇이죠? 택 3이에요. 택 3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기 못하는 과목 하나 있죠? 기하가 있습니다. 그럼 기하 들으면 이제 몇 개 남죠? 2개인데 과학에다가 물화밖에 못 들어요. 나 과학 잘하는데 이 학교 가면 2과목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들어야겠네요, 음악을. 좀 다른 데로 가져가고 싶어요. 이때 듣자. 이거 뭐예요? 특목고 과목이죠. 이 학교는 예체능을 키우는 학교인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공대 가래가 이걸 듣고 있다? 이상하죠?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잘하는 애, 진짜 리얼 이게 꿈인 애들이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되니까 요거랑 요거 정도 듣겠네요.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필수 2학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음악 감상과 비평 하나 듣고 3학년 1학기 때 음악과 미디어를 들었어요. 미술을 들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어찌됐든 택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택 4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하 포기 못하죠. 그럼 여기서 물화생 들을 수 있다. 오케이, 좋아. 일단 과탐 3개 먹었어. 자, 2학년 2학기로 갑니다. 또 포기 못하는 과목이 생겼네요. 뭐죠? 고급대수 들어. 고급대수 듣자. 그러고 나니까 택 몇이죠? 하나 했고요. 하나 했습니다. 택 2예요. 그러면 과탐을 2개 가져가야 됩니다. 벌써 나 과학 잘하는데 이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거기 생기보다 나는 다 듣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못 듣게 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써주지도 않을 거고. 그럼 애초에 과학을 잘하는 친구는 6일 가면은 그 전 학교보단 불리할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학년으로 갑니다. 여기 뭐가 비어 있고요. 여기서는 택 6이에요. 택 6. 오케이. 아까는 뭐였어요? 택 2, 택 3 이렇게 나눠놨었죠. 아까 그 S 학교는. 근데 얘는 택 6이래요.
마치 어떤 느낌인가요? 알아서 해, 알아서. 약간 던져버린 느낌이죠? 그래서 미적 들었습니다. 근데 국어, 영어 중에 못하는 것도 하나 들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3개 다 듣고 요거 들었다고 하면은 4개 들었으니까 여기서 과학 2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2개 듣고 요거 하나 들었으면 택 3이니까 여기서 3개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듣다가 스토리텔링이 안 되잖아요. 2개 듣다가 갑자기 재미없었는데 재밌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죠? 그런 게 조금 약하죠. 그래서 과학을 뭐 2개 정도 듣는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또 이렇게 듣는다. 결론은 뭐냐면 이 학교는 그래도 나름 짠 학교예요. 이거 나쁘지 않은 편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가 문제다? 은미로 인한 제약 때문에 국영수까지 선택을 막 다 시키니까 선택폭이 너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계속 뭔가 잘한다는 어필을 가져가기가 힘들다. 인원이 분산된 가능성도 아주 3학년 때 많죠. 그러면 이 학교가 500명짜리 학교여도 실제로는 분산되고 나면 150명짜리 학교인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이 많은 학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제표를 보시고 이 인원이 몰릴 수 있는 학교인가, 과정이 어떻게 잘 깔려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S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S학교의 장점, 과학 중점을 한번 해보겠다. 자, 보세요. 미적 대수 안 들어요. 안 듣고 미적 업만 가져가고 과학을 4개를 가져가 버립니다. 대신 대수를 2학기 때 들음으로써 수능 과목 가져가고 3과목 4-3-3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학 좀 한다라는 어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미적2 못 들었으니까 미적2 기하를 여기서 다 듣고요. 여기 과학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이런 거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런 구조로 과학 어필을 할 수 있는, 나름 할 수 있죠. 나름. 그럼 이제 우리 애가 과학을 진짜 잘한다. 어딜 보셔야 될까요? 4개 다 가져갈 수 있는 학교는 없나? 그리고 고급 미적분 이런 거 말고도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애가 과학을 잘하면 그런 걸 깔아주는 학교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영동고랑 경기고는 붙어 있어요. 가깝거든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무슨 과목을? 특목고 과목을 운영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문수학이라는 걸 깔았어요. 전문수학. 전문수학은 영동고에서 할 건데 경기고 너희들도 와서 들어. 경기고에서는 뭐 고급 미적분을 깔고 너희들 와서 들어. 이게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왜? 과목이 너무 막 다양해지니까 이걸 이제 고교학점제로 개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될 건데 아직까지는 막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발표한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내년 되면 또 나오게 될 건데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을 또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한편으로 영동고에서 고급 미적분을 들은 경기고 학생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불리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죠. 아주 잘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약간 정량평가는 잘 해주시겠지만 정성평가 요소 같은 수행평가나 선원수령에서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아직 조금 불안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이 S학교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S학교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수학 중점, 수학에 특화가 돼 있어. 자, 나 과학 2개만 할게. 미적대수 인공지능 수학으로 수학 어필하고 미적 확통 기하로 그냥 2학년 때 싹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과탐 2개 가져가고요. 3학년 1학기 때 미적 대수 고급 과목 다 가져가고 3학년 2학기 때 고급 기억 전문 수학 다 가져갑니다. 와, 수학 잘하는 친구 이 학교 가야죠. 수학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과학도 그렇다고 뭐 나쁘지 않죠. 2과목 해서 여기 2과목 했고 요거 절대평가 과목 하나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학교에서 만약에 메디컬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미적 대수에 물리, 화학, 생명 가져가면 되겠죠. 또는 화생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니까 현대사회와 윤리 이런 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메디컬 이제 사람을 다루는 거니까 인문학과 윤리 이런 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설계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 아이가의 진로에 따라서 이게 좋은 학교다, 우리 애한테 잘 맞는 학교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학교는 S학교고요. 이 학교는 K학교예요. 어떤 차이가 보이시죠? 3학년 2학기가 좀 비어있죠.
아까 근데 이 K학교는 30학점 줬습니다. 30학점. 수능 대비 하라고 30학점. 줄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깔아줬죠. 알아서 해. 시간은 내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여기. 이 학교는요. 따라와. 우리 학교에서 해준다. 학교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실제로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이제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입니다. 휘문고랑 성향이 비슷한 학교인데요. 세화고는 세계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로 이거 교육과정 편제표를 자신 있게 선보였어요. 세계 최초가 아니죠. 아무튼 자, 아무튼 이걸 하면서 나 정말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과목별로 진로를 쫙쫙 할 수 있게 하면서 설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과목도 원래 영어 2를요 2학년 때 해요. 여기 다른 학교 보실까요? 다른 학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어 2 2학년 때 해요. 근데 왜 3학년으로 끌어왔을까요? 수능 대비해줄게 라는 과목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능 과목. 그리고 이거 아까 수능 대비 해준다고 했죠? 여기서도 여기도 수능 대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것도 다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수능 준비를 좀 해줄 거다. 이런 뉘앙스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시간 많이 비워줄 테니 빨리 저기 시대인재 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는. 아, 그렇죠. 이 학교는 이제 K죠. 개포고예요, 개포고. 개포고인데요. 절대 제가 이거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그렇지 개포고 편제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일반고에서 이 특목고 과목 깔아놓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공립고등학교거든요. 이번에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준비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공립은 문제가 뭐죠? 왜 음악을 이렇게 깔아놨을까요? 어쩔 수 없죠. 공립고등학교니까. 사립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충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립은 있는 선생님들을 써야 되니까 과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수능 과목 안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듣고 싶은 거 들어. 실용통계 깔아놨습니다. 이 실용통계 뭐죠? 수능 과목이죠. 뭐 확률과 통계가 수능 과목이니까 실용통계 꼭 3학년 2학기 때 깔아놓은 거 수능 준비 시켜주겠다. 요거 약간 요런 느낌인데 선택하면 해줄게. 이 학교는 뭐다? 그냥 다 따라와.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대입 요소 한번 볼게요. 세화고등학교는요. 진로 과목을 1학년 때 깔았죠.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그렇죠. 내 진로를 티나게 1학년 때부터 티나게 계속 어필을 해줄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세화고는 작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1학년부터 깔려있는 이 진로 과목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딱 하나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하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숙명여고. 숙명여고 편제 엄청 좋습니다. 일반고 중에 탑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이런 걸 깔아주면서 저렇게 해서 진로 설계를 미리 좀 해가지고 어필을 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려고 하는구나. 논술, 집중이수라고 하죠. 수능 끝나고 집중이수라는 거예요. 1시간씩만 하다가 수능 끝나면 바로 논술 준비해야 되잖아요. 빡세게 일주일에 3시간씩 때려 넣어가지고 너희들 논술 준비도 학교에서 해줄게. 다른 학원 가지 말고 학교에서 들어. 라는 자신감이 뿜뿜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세화고 선생님들은 실력도 엄청 대단하시고 많이 제가 뭐 갑자기 세화고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K학교 개포고는요 논술 깔아놨죠. 논리화 사고 깔아놔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팅해놨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걸 보시니까 약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하나 더 제가 세화고 이걸 좀 잠깐 할게요. 이제 세화고는 일본어 이렇게 깔려있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제가 문과생입니다. 외대를 가고 싶어. 나 프랑스학과 가고 싶어. 제2외국어가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나 문과 갈 거야. 그럼 여기가 이 제2외국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여기서 가능하겠죠. 이 학교는요. 문과 지옥입니다. 그죠? 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학교도 90대 한 지금 360명 정도 있는데요. 문과생 40명 정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문과생이 여기 가면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 진로가 문과로 명확하다. 외고 가는 게 외고 가는 게 어필하긴 좋은데 외고는 좀 약간 그래요. 갔다가 내 꿈이 바뀌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학교의 또 특징은 정보 과목, 코딩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정보, 인공지능 기초, 생활과학 탐구, 소프트웨어 생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에 반면 여기는 인공지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겠죠. 이게 이제 다 장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2학점 내에서 다 들으면 좋지 이렇게 해서 다 설계하면은 걔네들 뭐 학교 가서 한 60학점씩 들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마냥 좋다? 그렇지 않고 이 학교가 마냥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학교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 대학교 많이 보냈으니까 인원 많으니까는 이제 갔다가 버리셔야 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을 이 학교의 편제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S학교는 수학의 최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과학도 꽤 강하게 3과목씩 이수할 수 있다. 진로 설계를 1학년부터 해줌으로써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고 있다. 3학년 때 논술 대비를 해주고 있다. 수능 대비도 단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한다면 인원 분산 가능성이 살짝 있었죠. 아까 과학 중점을 가면은 수학을 조금 분산해서 늦게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어찌됐든 제일 아쉬운 거는 문과가 약하다라는 거고요. 그 수학 강점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특목고 과목을 깔아줬잖아요. 정보랑 제2외국어 내학기를 연계 가능하게 해놓음으로써 문과한테 조금 중요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3학년 논술 대비 해주는 문과가 있었고요. 아쉬운 건 수능 대비 니네가 해라. 인원 분산 가능성이 국영수까지 쫙 깔아놓다 보니까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 대한 연계가 조금 아쉽다. 322, 맥스가 322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경기고등학교 그 설문조사 때 경기고 쓰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경기고도 수학 강점입니다. 거의 수학 최강점이에요. 수학 과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대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영동고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동고도 좀 센 편입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진로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능만으로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힘듭니다. 못 뽑습니다. 그죠? 수능만으로 못 뽑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본다. 두 번째, 내신만으로는 최상위권 변별이 어렵습니다. 다 1등급 받으면 내가 누굴 뽑아야 될까? 다른 게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수 과목과 생기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편제표를 통해서 학교의 방향성을 아셔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 편제표를 자세히 계속 모든 학교 다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눈이 생기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했고요. 저희 재원생 이제 중3 아이들 이거 사실 어머님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 편제표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자 해보자 하면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몰라 피곤해. 그죠?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월화죠. 이번 주 월화는 서초 이제 친구들 대치도 했군요. 대치 서초 해가지고 예비 중3 친구들은 다 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했고 편제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2월, 3월, 4월, 5월 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대입에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편제표를 분석하는 설명회도 진행을 할 거예요. 3월쯤에 일반고 7개 학교 편제표 분석. 어머님들 미리 한번 해보시고 제가 분석한 결과물을 한번 매칭시켜 보시면서 내 생각이 맞구나. 아니면 내가 더 잘 짠 것 같으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짤 수 있는 상황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 거니까 다음번에도 꼭 참석해 주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이들도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잘 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3이 해야 될 거 중3이 해야 될 거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요. 진로 설정을 꼭 해야 되겠죠. 어느 학교 갈지, 대학교 갈지부터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떤 과를 갈지 뭐 약간 나의 문과, 이과 성향이라도 대략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고등학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편제표를 봄으로써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잘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특정 과목만 잘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거를 아이들한테 잘 인지시키셔야 되는데 힘들죠. 이게 점점 뭐죠? 사춘기의 시대 중2병이 오고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실 건데 안 나아집니다. 고3까지 절대 안 나아져요. 고3까지 절대 안 나아지고 계속 갑니다. 이제 점점 소통이 단절돼요. 실제로 제가 고3 아이들 외동이에요.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는데 방에서 안 나오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들 좀 꺼내주세요.
제가 전화하죠. 나와. 그러면 방문을 열고 나오세요. 그 정도로 소통이 단절이 되고 있고요. 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머님들께 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다들 할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인데요. 사는 생활 패턴이죠. 보여주기식 학습. 이게 자기가 자아를 갖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내가 5시간을 학원에 있다 왔으면 뭘 배웠고 그걸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중요한데 그냥 5시간이나 있었잖아. 나 쉬어야 된단 말이야. 나 이제 쉬어야 돼. 말 걸지 마. 이런 거죠. 그죠? 집에 가면 5시간을 했다라는 걸 막 어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 망각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실 학원 끝나고 까먹을 때쯤 다시 공부를 복습을 딱 해줘야지 이게 치고 올라가주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 어때요? 쫙 하고 다음날 내일 모레 학원 가기 전날까지 이렇게 해서 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숙제를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학원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스토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자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은 동일한데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생활 패턴, 내가 공부하는 패턴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일 하기 싫을 때 해야 그게 제일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잘 안 됐고 어머님들도 잘 안 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 가만히 냅두면요. 이제 휘문고? 휘문고 좋다며. 가야지. 거기 가야지. 아무 생각이 없죠. 휘문고 편제표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래서 결과로 미달이 떴죠. 내년에 아주 크게 바뀔 겁니다. 중동고요. 중동고 아주 좋습니다. 중동고 그러니까 1.6 경쟁률 가지고 갔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은 친구 따라 소문 따라 어딜 간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꼭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무계획. 이제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1년 동안 잘 안 되겠지만 보통 이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계획을 짜봐. 이제 우리 계획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고 일주일간 주간 계획표를 딱 짜요. 플래너를 막 사가지고 짭니다. 그래서 막 거의 이상적인 시간표를 딱 짜놓고서는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행률이 한 50%도 안 되겠죠. 그걸 한 2번 반복하면은 보통은 내가 계획을 너무 빡세게 짰으니까 조금 줄이고 요런 좀 노는 시간도 넣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거니까 안 짠다라는 결론을 낸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고등학교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대학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정신 차리면 계속 나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좀 안 되지만 계획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 이제 예비 고1까지 3번의 방학이 남아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바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머님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안 되시면 바로 여기서 저희 클라이맥스 CMS 윈터스쿨에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뭘로 할 거다? 올케어 시스템과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모든 고등학생들을 지금 저희가 클라이맥스는 다 기본값으로 얘네들을 매니저를 의대생, 약대생을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효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 메타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를 못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들로만 펼쳐지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고교학전제 최적화학원 클라이맥스에서 메타인지를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냥 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행위에 매몰되는 학생들. 어떤 학생이 제일 많을까요? 제가 볼 땐 이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아까 말했죠? 학원 갔다 왔어. 나 갔다 왔잖아. 이제 쉬어야 돼. 숙제 다 했어? 다 했지. 안 했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야, 숙제 너무 많으니까 홀수문만 풀어와. 근데 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짝수도 풀잖아요. 그럼 풀면 되지. 억울하다고 지워 막.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막. 그죠?
왜 해야 되는지,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점점 바뀌어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어머님들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할 거고 얘네들도 주도적인 생각이 없으면은 자꾸 합리화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자감형. 아, 나 피문고 가면은 그냥 전교 1등이지. 했다 하면 다 이기지. 근데 안 가죠. 그리고 안 하죠. 그죠? 올백 맞을 수 있지. 근데 안 하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근자감은 아주 허세로 발전하고 나중에 올려치기로 막 바뀝니다. 이런 친구들이 딱 이제 고3 때 3모, 6모, 9모 이게 봐요.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3월 때 뭐 예를 들어 국어 1등급을 맞았어. 그리고 6월, 9월은 다 3등급이에요. 너 국어 몇 등급이냐? 그럼 바로 뭐라 할까요? 1등급이요. 무조건 1등. 이게 올려치기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내신에서도 서술형 감점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냥 그거 다 맞았다 치고 선생님한테는 뭐 한 80점 나올 것 같아요. 한 1컷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까보면 한 10점 깎여 있어요. 그 엄마랑 이제 대화가 힘들어지죠. 이런 친구들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SNS 중독자. 핸드폰 하는 친구들 있죠. 요즘 최근에 시험 끝났죠, 우리 아이들. 핸드폰 엄청 할 겁니다. 밥 먹으면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자기 전까지 영원히 그냥 SNS만 봐요. 그죠? 실제로 이걸 나중에 한번 정량화를 좀 시켜볼 겁니다. 이런 친구들 좀 위험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가 되면은 보통 많이들 끊어요. 봉인을 해놨다가 끝나고 이제 시험 끝나고 한 3, 4일 정도 가지고 놀다가 다시 봉인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려면. 자, 다음 학생 볼게요. 보안 철저. 이거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닫고 안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학원 선생님들한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그 보안이 철저해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적도 몰라, 얘네 심리 상태도 몰라. 근데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몰라. 약간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엄마가 알던 대로, 제가 알던 대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 이제 타입이죠. 이런 친구들도 또 있고 정신등리형. 이 친구들은 좋아요. 인생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죠. 어제 나 벼락치기 그냥 뭐 1시간만 공부하고 피곤해서 잤는데 85점 받았으면 이 정도면 개이득 아닌가? 약간 이러면서 너무 A는 못 받은 거를 지금 이게 어떻게든 막 합리화하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2시간만 했으면 A였는데. 그리고 다음 시험 때 또 1시간 합니다. 계속 정신승리만 해요. 그러다가 회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 어머님들 많이 겪어보셨나 본데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 이 친구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친구들이 있겠고요. 이 친구도 있죠. 개복치형. 돌연사. 이 돌연사 볼까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나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맞다.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지 참. 과학도 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 일단 좀 누웠다 해야겠다. 좀 쉬었다 해야겠다. 그죠? 이 친구들 여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여학생들. 제가 실제로 지금 고1 친구 중에 세화여고로 간 친구가 있는데 어딜 갈지를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가면 이게 좋고 여기 가면 이게 안 좋고 뭐가 좋고 하다가 결국에는 휩쓸려서 친구 많은 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빨리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 자, 하나 더. 회피형. 무조건 내 탓은 아니고 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이거 뭐 모두가 만인 공통이죠. 계획을 짰지만 잘 안 되니까 계획을 안 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게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친구들이 어머님 세대 때는 안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부족함이 부족합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왜 해야 되는 목적성을 못 느끼는 거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자기 용돈 아껴 쓰고. 근데 요즘 어떻죠? 그냥 엄카잖아요. 그냥 엄카 긁죠. 그게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상상이 안 되죠. 저희 때는 뭐 2,000원, 3,000원 받으면 이걸 어떻게 나눠서 먹고 오늘은 삼각김밥 이거 먹으면서 막 계산을 다 하고 있었는데 뭐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머님들도 보시면 카드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근데 한 달 쌓이면 얘가 막 이러면서 그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게 없어요. 이 끈기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동네는 그래도 이 동네니까 됩니다. 의지는 없지만 주변에서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되고
그러려고 사실 이 동네가 그러니까 학구열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버티는 것이지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의지가 이 동네에서 의지까지 있는 친구들이 최상위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현실 도피하고 합리화하고 내신 못 봤어. 그럼 이제 지금 애들이 딱 그래요. 내신 못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정시하려고 했어요. 헛소리 하고 있네. 그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은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더 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신 때문에 자퇴할래. 이래서 자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퇴할 일 많죠. 왜? 생각으로는 그렇죠. 수능 준비 2번 할 수 있잖아요. 검정고시 딴 다음에. 그리고 자퇴를 하는 순간부터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도끼가 없으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부족하게 만들어야지.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목적성을 부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셔갖고 우리 아이들 키웠으니까 그거는 못 바꾸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제 목표 설정하는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하겠다. 자, 우리 엄마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어머님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격려형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고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우리 애를 못 믿는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요. 친구형 그랬어?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동석형 이게 머리씨 잡고 따라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방목형 알아서 해라 하든지 말든지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성이들은 물질보상형도 이제 계실 거고 엄마는 T형 이게 뭔가 공감대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딱 객관적인 사실로만 이제 팩트 폭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정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개복치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머님들께는 이게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어떤 상황을 한번 좀 볼게요. 어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시험 망했어. 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어머님들? 첫 번째, 괜찮아. 다음 시험 봐야 하니까 멘탈 잡고 남은 과목 잘 마무리해보자. 다음 시험 망칠까봐 이제 무한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까 뭐가 문제 잘 판단해서 다음엔 네가 잘 생각해서 보도록 해. 의견 존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음 분은 그럼 그렇지. 이거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왜 안 해놓고서 왜 못 봤다고 하는 거야? 에이, 이해가 안 돼.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너무 크게 웃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제 일어난 일 아닌가 이거? 그죠? 이번에 시험 봤으니까요. 자, 왜? 공방이 별로 안 나왔니? 이런 데서 또 다른 데서 원을 찾으실 수도 있겠고. 자, 어떻게 내 아들이 수학을 못 볼 수가 있지? 나는 잘했는데?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이 상황들에 다들 더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뭘 했는지, 우리 애가 정말 얼만큼을 해서 시험을 망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애들도 약간 숨기려고 하겠죠. 근데 어머님들도 보이는 것만, 그냥 얘가 이래 왔을 것이다라는 귀납적인 어떤 추론에 의하여 이럴 것이다. 물론 그게 거의 99%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아이들에게 이제 좀 더 객관적인 학습량을 파악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삶을 시키는 데는 안 될 수 있는 거죠. 좀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모범 답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험이 끝나고 뭐가 잘못됐는지 공부 패턴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신다면은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힘드실 겁니다. 지금 막 반항을 하는 시기고 엄마 말 다 틀렸어 막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힘드시면 어떻게 한다? 보내주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6번은요 왜 비었냐면 오늘 시험이 박목형 어머니라서 너무 바쁘셔요. 그래서 잘 모르십니다. 오늘 시험인 줄 모르셨어요. 보통 아버지가 이게 보통 걱정이 많으시죠, 그죠?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을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애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힘든데 하루만 쉬면 안 될까? 맨날 힘들대. 지난번에 쉬었잖아. 힘내서 오늘 가고 끝나고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달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두 번째, 제정신에 학원비 얼마야? 너 힘들 때는 맨날 이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예? 쉬어. 영원히 쉬어. 학교도 쉬고 다 쉬어. 다 때려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쵸. 이럴 거면 다 그만둬라. 이러면 또 이제 겁먹어서 또 아이들 일단 가긴 가는데 막 속상하고요. 그죠? 시끄럽고 무조건 가라. 그냥 마동석형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왔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것들의 문제점, 이 상황들의 또 문제점이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걸 빠졌어. 그러면 무조건 가보다는 그냥 그럼 오늘 빠진 대신 뭐 토요일에 놀기로 했던 거를 좀 조율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대신 애들이 뭔가 이렇게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를 느끼고 자율성도 어느 정도 주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객관적 시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쉬는 대신에 뭐뭐 하고 토요일에 너 원래 놀러 가기로 했다고 그럼 그거 빠지고 요때 공부해가지고 보강해가지고 전체적인 공부량은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하다 보면 과학 해야 되니까 갑자기 과학을 빠졌는데 과학 보충한다고 영어를 빠지고 영어를 보충한다고 수학을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잘못되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진도가 밀리니까 학원 너무 바쁘다. 하나 빼야겠다. 이상한 결론이 나요. 이상한 결론들이. 6번. 오늘 무슨 학원이었죠? 아버님이 픽업 가실 때 많이 연락 오시지 않아요? 국어야 영어야. 나 지금 학원 앞인데 왜 애 안 나와? 아니 오늘 영어 학원이라고. 그 영어 학원 이름이 뭔데? 영수증 보시죠 이제. 마지막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영원히 핸드폰만 합니다. 이번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해요. 너 숙제 다 했어? 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애가 뭐라고 하죠? 이제 하려고 했어. 이제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는데 막 이게 속상해요. 그렇죠? 이제 하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또 이게 참 한번 참으시고 빨리 다 하고 핸드폰 하든지 놀든지 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가 한 말이 빨리 지켜 당장 시작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놀고 있네 또 그러다 피곤하다 잘 나와 빨리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핸드폰을 뺏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방법은 다양하게 뭐 있겠죠.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누굴 닮았을까? 나는 아니고 우리 남편을 닮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상황들의 공통점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뭘 계획해서 하고 끝내고 쉬는 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쉬는 것도 계획적으로 하면은 약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시간을 30분을 줘요. 대신 여기다가 이제 공부 시간을 줬는데 이거 빨리 끝내면 요 나머지 다 자유시간이야 이러면 갑자기 확 효율적이 막 되면서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그 세화고 전교 1등 친구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CMS에서 저한테만 수학을 배운 친구예요. 아주 잘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5학년 때 6학년 때는 잘 못했거든요. 잘 못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TV 보시면서 보통은 이제 TV 보면서 너 빨리 가서 숙제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공부를 해야 된다, 숙제를 해야 된다, 바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신문을 읽고 아빠는 신문을 읽고 엄마는 책을 보고 애는 숙제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고, 이게 숙제에 의해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어머님들도 함께 거기에 발을 담가 주셔야지만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은 밥 먹고 해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 뭔가 구체적인 게 없다.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우리 애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애도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한 치 앞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열심히는 뭔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원운동만 하고 있죠. 저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원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뭘까요 이거? 피카소 그림이죠? 우는 여인인가 우는 여자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냥 이거 계획 짜면 되는 건지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시각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계속 시각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각화.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주냐? 첫 번째, 아까 핸드폰 관련해서요. 문제의 시각화. 자, 우리 아이들 핸드폰 딱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배터리 사용량 눌러보시면은 핸드폰 몇 시간 썼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걸로 쓰는지 나와요. 유튜브인지 인스타인지 뭐 카톡인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실제로 보통 한 3시간 안쪽이 이제 정상 범주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사람이 아닌 상태고 여기 핸드폰입니다. 그냥 핸드폰 그 자체. 그냥 핸드폰이야. 그냥 스마트폰.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아들들 시험 끝났잖아요. 언제 끝나? 지난주에 끝났나요? 그러면 주말 핸드폰 사용량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10시간 넘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월화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자 검사해봐, 확인해봐. 그래서 10시간 넘는 사람 손 들라고 했을 때 20명 중에 10명이 손을 넘게 드는 거예요. 진짜 많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통제를 하면요, 아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나 공부해야 되니까 아이패드 하나 사줘. 그리고 아이패드로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가 느끼게끔,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걸 느끼게끔 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시험 끝나면 뭐 한두 번 요 정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평균치가 되면 안 돼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보면요, 쉬는 시간 5분인데 핸드폰 그냥 무조건 열어놓고 합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딱 단절한다고 해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이제 공부할 거야. 수험생이라서 고3입니다. 막 공부를 해요. 그럼 카톡이 울려요. 답장하고 공부하고 답장하고 공부하고 집중력이 하나도 안 생기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막 좀 텀을 두고 사용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집중력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애초에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문제 시각화를 하시고 우리 아이와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 얘기를 듣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대화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으로 갑니다. 목표의 시각화죠. 목표의 시각. 이 목표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거 뭐죠?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차 운전을 하면은 아빠가 운전을 하시면 엄마가 옆에서 쫙 해놓고 3번 국도로 빠져. 잘못 갔잖아.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 인간 내비게이션을 위한 책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적당히 직진하시면 2시간 이내에 도착합니다. 좀 더 편해졌죠. 요즘 내비 어떻습니까? 2km, 1분만 빨라도 최단거리 알려주고 돈 내는 거 알려주고 2km 남았고요. 9시 20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언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이때까지만 도착하면 되겠구나. 전력 질주를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잠깐 멈춰설 수도 있겠고,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고, 다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그냥 하라니까 하고 뭔가 앞으로는 가고 있는데 전력 질주를 안 하니까 도끼가 없으니까 뭔가 엄마 맘엔 안 들고, 애들은 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 순간 전력 질주를 했다가 쉬었다가, 그럼 쉴 때는 어머님들도 인지하시고 놀아 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냥 계획적으로 놀아도 처음에는 그냥 노는 꼴이 보기가 싫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계획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계획적으로 너 이때 공부한다고 하고 난 이때 놀 거야를 엄마한테 선언해. 그러면 엄마도 이 시간표를 보고, 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때 놀아도 되지라고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토요일에 막 놀아요. 신나게 놀고, 막 몰래 노는 느낌보다는 신나게 놀아야지 진짜 스스로 쫙 풀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했더니 또 거기서도 아이들이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냅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목표의식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향의 시각화. 저희는 MBTI 이제 비슷하게 학습 유형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건 요겁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검사하면 어머님들한테 나가는 거,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부적인 조건을 놓치고 부정확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 데이터 결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약간 덜렁대는 스타일이구나. 대충 그림 보고 막 이게 하다가 푸는 스타일이구나. 얘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시켜야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뭐 이거 딱 보면서 말이 너무 없어서 담당 선생님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 적당한 소통이 필요하다. 아,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질문을 또 다가갈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기 방식을 고수하며 타인의 의견 수용이 어렵다. 아, 안 듣는다. 선생님이 좀 좋은 풀이 알려주고 좋은 방 됐고요. 저는 제가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100%다 맞지는 않겠지만 아이들과 점점 이런 패턴 저런 패턴을 빨리빨리 적응을 하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이게 또 과목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수학은 자신감 있게 하는데 과학은 조금 자신감 없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짧게 빠른 복습이 중요하다. 이 친구들은 막 이렇게 길게 막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것보다 조금씩 이게 탁탁탁탁 쳐주는,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또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오답 노트라면 자꾸 답이 기억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죠? 많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 오답 노트 힘들게 써주면은 다 외워가지고 딱 쓰면 이제 진짜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게 의미가 없진 않아요. 오답 노트를 그러면 계속 해야 됩니다. 반복을 좀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억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변형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이게 성향의 시각화. 이건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음, 노력의 시각화. 왼쪽,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 고2의 시간표입니다. 올해 1, 2월에 윈터스쿨 때 진행했던 시간표인데요. 이 친구는 고2인데도 자야 돼요, 오전에. 자야 됩니다. 자야 되고요. 자야 되고 이날 하루만 일찍 일어나겠대요. 아이고. 그리고 뭐 수학 공부할 거고요. 운동도 해야 된대요. 이제 고2인데. 뭐 운동도 조금만 해야겠죠? 운동을 막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자습 이제 좀 그냥 러프해요. 막 스터디 카페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유 시간은 영원히 쉬겠고 잠은 무조건 2시에 자야 되고 약간 이런 친구입니다. 취침 시간 너무 많고 운동 시간 너무 많고 이거 다 저희가 짜주는 거거든요. 이게 1주차 시간표예요. 그리고 2주차 되면은 야 이건 안 되겠다. 좀 널널하지 않니? 하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보내주시면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해서 처음에는 너의 자연인 상태의 시간표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1주차를 보냅니다. 그럼 어때? 너무 널널해. 그러면 2주차 때는 매니저가 좀 개입을 해요. 전교 뭐 의대생 저희 매니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 7대3 정도의 의견을 30 정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야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렇게 바꿔보자 좀 수정을 해주고요. 3주차 때는 5대5 정도로 개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게 좀 자꾸 끌어당기고 4주차 때 이제 다시 네가 한번 짜봐라고 해서 이제 다시 마지막 이제 1주차와 4주차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고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계획적으로 살면 된다라는 걸 자꾸 인지시켜 주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일정하죠. 고2입니다. 윈터 국어. 와서 자습하는 거예요. 영어. 이거 다 무슨 패턴입니까? 수능 패턴을 지금 고2 1년 전부터 거의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중3 때, 이 친구도 제가 중1 때부터 가르친 친구인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중1 때 중1 걸 시작한 친구인데 어쨌든 중3까지 현 수투 이제 뭐 지금 미적분 1이라고 하죠. 미적분 1 겨우 했고 한번 보고 넘어와가지고 수업 과목이 좀 많습니다. 대신 이 친구는 다른 과목을 잘해요. 실제로 성적을 한번 좀 보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전교권이라고 써놨지만 전교 1등이에요. 일반고 1등이고 그냥 과목별로도 다 1등이에요. 딱 한 번 빼고 한 번이 3등 나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전체 1등입니다. 그냥 압도적인 친구고 저 친구는 기복이 너무 커요. 1등급도 맞았다가 그리고 야 이제는 되겠다 하면 갑자기 기말고사 때 5등급을 맞아오고 그러니까 됐다고 하면 자만하고 약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패턴이 너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전교권인데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에 37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거고 다른 과목은 뭐 단어만 외워도 된다, 뭐 이렇게 독해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나의 취약 부분과 잘하는 부분과 이거를 만들고 있죠. 이 친구는 전 과목을 다 잘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진짜 다 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리 해놓은 거를 효과적으로 쓰려면은 수학을 만약에 잘했다, 적당히 유지해주자. 까먹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국어, 영어, 과학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보자. 언제부터? 방학부터. 이걸 계속 연습을 좀 하시면서 애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그리고 엄마들도 판단할 수 있죠. 놀아. 이때 놀아라. 그럼 차라리 할 수 있는 거. 이때 쉬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갑자기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화가 나지만 이거를 보시면은 조금 얘가 쉬는 시간이구나. 계획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들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노력을 이렇게 시각화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중3 친구들한테 이 시간표 주면서 자, 이게 전교 1등이기 때문에 너한테 주면 바로 너도 전교 1등이 될 수 있어. 한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인부터 하나씩 성장하는 8주간의 코스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얼만큼 하는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름방학 때 또 연습하고 겨울방학 때 또 연습해서 이제는 점점 나 이제 좀 되고 있구나. 나의 평균 공부량은 30시간이구나. 이 친구는 이제 50시간이구나. 그럼 내가 전교권에 들려면 5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이들은 막연합니다. 쟤는 머리가 좋아서 난 안 돼.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중3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학습의 시각화요. 이 노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 윈터스쿨에서는 이렇게 올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같이 확인해가지고 엄마, 학생, 엄마 이렇게 보내드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과목을 좀 더 해야 되는지 덜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과목을 좀 더 늘려서 해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아이들과 시간표를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주간 단위로 가면은 이런 거죠. 내가 1주차에는 57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42시간밖에 못했어. 조금 아쉽는데 좀 더 늘려봐도 되겠는데 이때는 뭐 학교 방학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96시간이 있었는데 반밖에 못했어. 오전에 뭐 계속 놀았다는 소리겠죠.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너 지난주에 영어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수학을 많이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거를 저희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통지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12시간이 요일별로 12시간 확보되는데 10시간 반 정도 했어요. 잘한 친구죠. 첫 등원했는데 이 친구가 이 정도를 했다. 요 간격이 줄어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때는 뭐 아파서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드리면서 어머니들께 이제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너희가 얼마나 공부하고 너는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보니 한 30시간 공부하고 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되나 하면서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지만 아이들도 납득을 하지. 너 빨리 공부해. 그럼 자기는 다 열심히 했다고 해요. 다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시각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그래서 겨울방학은 어디서 한다? 저희 클라이맥스에서 그리고 CMS 중등반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죠?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생들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계획적이고 목적성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뭘로? 올케어 시스템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 설문지 하나씩만 써주시고 가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